미국 대선이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미국 대선 D100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특집으로 모셨던 이제 전문가 박원곤 교수 여기서 모시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 대선 판세 분석과 함께 그리고 선거판을 흔들고 있는 이슈들까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요새 바쁘시죠? 다들 물어볼 거 아니에요. 누가 되느냐? 그렇죠. 근데 우리 김 박사도 마찬가지지만 의도적으로 최대한 예측에는 좀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말 안 해요. 이제는 절대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흑역사를 2016년에 기억을 하기 때문에. 네. 자, 근데 사실은 7월에 저희가 모셨을 때 백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수님께서. 네. 백신이 그렇습니다. 나오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당시에 많이 뒤지고 있었으니까 기회가 또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백신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10월 안에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저께 또 얘기를 했죠. 네. 특히 미국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 백신이 빨리 나와야 내년 여름 늦 봄이나 아니면 여름 정도가 돼야지 이제 백신이 가능하다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받아서 잘못된 그런 판단이다라고 본인 그 지휘하에 있는 CDC의 그 책임자를 비판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빠르면 11월 3일 이전에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지금 전문가들 얘기면 여전히 쉽지 않다라는 게 기본적인 얘기죠. 특히 빌 게이츠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많이 이 전염병에 대해서 본인의 그 빌 게이츠랑 머린다 재단에서도 지금 많이 도와주고 예산상으로 도와주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내년 하반기는 돼야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번 접종으로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최소한 한 3번 정도의 접종이 필요하고 또 6개월밖에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정치적인 사활이 걸리는 일단 나오기만 하면은 한 번이든 3번이든 6번이든 그렇죠. 나왔다 하는 걸로만 해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미 대선의 이제 관심 있는 주요 쟁점들을 보면 현재 미국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 경제가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여전히 79%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이건 메디케어 이 문제 때문에 여전히 민주당, 공화당 간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두 번째 쟁점이고 세 번째는 미국 대법원 판사 임명 건이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폭력 범죄, 이제 그 다음에 외교 정책 그런 순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바이든 후보의 지지자가 82%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는 39%가 코로나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코로나고 뭐고 나는 일단은 트럼프고 이거군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기서 뭔가 성과를 내면 그만큼 바이든 후보 지지층을 흔들 수 있다. 이제 그런 셈법이 그 안에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해서 보면 민주당이 47%, 공화당이 약 35%로 민주당이 더 잘 대처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이런 것들을 뒤집음으로써 자기한테 좀 더 유리한 국면으로 끌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보면은 근데 민주당하고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더 관심 있는 관심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건데 건강보험 문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바마 케어의 레거시를 트럼프가 갈기갈기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책임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거 통계를 보면요. 그 의료 서비스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민주당 바이든 후보 지지자 같은 경우에 무려 84%가 관심이 있고 트럼프 지지자는 48%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 대법원 판사 같은 경우는 흥미로운 게 양쪽에 다 관심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5대4로 보수가 5명 그리고 좀 약간 진보 쪽 판사들이 4명 있는데 그중에 진보 판사 중에 한 명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나이가 너무 많고 최근에 또 암에도 발병했던 얘기도 있고 해서 결국 그 자리를 다음 대통령이 누군가를 임명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걸 놓고 싸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진보 측, 민주당 측에서는 저거 지켜야 된다 그러는 거고. 역시 김지훈 박사의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수치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 대법원 판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지지자가 66%, 트럼프 지지자는 61%. 거기는 아마 낙태 문제 때문에 보수 대법관 하나 딱 집어넣어서 낙태 문제 예전에 이제 허용했었던 그 판례를 뒤집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맞습니다. 그 굉장히 관심이 많고 폭력 범죄는 뭐 당연히 공화당 지지자가 높겠죠. 그렇죠. 그리고 경제는 이제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쟁점에서조차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일종의 그 서로 간의 그 의견이 매우 나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기서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사회가 이렇게 양극화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한국 신문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이기는 결과가 하나 여론조사가 나왔다. 근데 이제 라스무센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네, 라스무센이 뭐 아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많겠지만은 뭐 조금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유리하게 나오는 결과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다른 걸 봐도 조금씩 좁혀지는 느낌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라스무센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트럼프를 좀 잘 지지하는 쪽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지지율, 그 뭐 알다시피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나온 여론조사를 평균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제가 그 8월 31일까지로 나온 평균을 보니까 바이든 지지율이 49.6%, 트럼프 지지율은 43.4%. 그러니까 바이든이 약 6.2% 정도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이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7월 이후에는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상승 추세인데 트럼프의 상승세가 조금 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스무센 같은 데서는 트럼프가 이기는 거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어쨌든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심각하게 추격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경합주죠. 경합주죠. 그렇죠. 우리 교수님 경합주 중에 제일 중요한 주는 어느 주라고 보세요? 이게 참 어려운 게 경합주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방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그 차이가 점점 감소하고 있거든요. 8월 이후에는 특히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 감소와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 상승이 경합주에도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이제 흔히 경합주라 말은 위스콘신, 플로리다, 미시간, 뭐 펜실바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아리조나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아리조나가 경합주가 됐어요. 이게 전부 다 1%에서 4.7%까지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이게 리얼 폴리틱스의 9월 2일자 제가 통계를 보고 말씀을 드린데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근데 여기가 또 오차 범위를 밝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플러스 마이너스 3%라고 생각하면 한 6%까지가 격차 이상이 벌어져야 오차 범위 바깥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펜실바니아가 4.7%로 그나마 제일 범위가 넓은 거고요. 나머지는 뭐 2%, 3%입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 누가 우세한지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판세로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바이든 후보한테는 약간 좀 굉장히 좀 빨간색으로 변해가는 공화당 쪽으로 원래가 빨간주였는데 지난 5번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3대2로 공화당이 이제 3 그리고 이제 2번 민주당 대통령한테 갔었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제 공화당 세다고 보는데 오바마 때 한번 왔었어요. 왔다가 지금 다시 이제 공화당으로 넘어가고 근데 문제는 버지니아가 바로 위부터 있잖아요. 민주당 쪽으로 변해가면서 이게 슬슬슬 민주당에서 내려오는 그리고 아리조나가 되게 흥미로운 케이스일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원래 완전히 공화당 대통령만 나오는 데인데 근데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경합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기하고 근데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굉장히 이주를 많이 하고 있고 히스패닉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오하이오 주를 만약에 먹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미국 전체의 어떤 인구 구조라든지 정당성이라든지를 파악해주기에 오하이오는 너무 공화당이 됐고 너무 나이가 많아졌고 너무 백인 위주가 됐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이제 어떤 미국의 전체 바로미터를 보여줄 수 있는 주는 아리조나가 될 거다. 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되게 흥미로운 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리조나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 박사랑 얘기한 게 전 매우 중요한 게 2016년 우리 흑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거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때도 여론조사가 상당히 오차 범위 나왔었는데 그때도 제가 김 박사랑 같이 우리 얘기하면서
이전에 과연 2주가 어떤 당이 우세를 했느냐가 뭐 사실 역사적인 그 추세가 쉽게 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는데 2016년 그게 다 뒤집힌 거죠. 그래서 사실 통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2016년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많이 사람들이 데자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0년에 똑같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이 통계의 기본적인 것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트럼프가 되는 거고 우리가 2016년에 틀렸던 것처럼 원래 통계의 추세를 보면 아 이것은 그 당시 힐러리가 된 거다라는 것처럼 읽으면 이번엔 바이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되게들 조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힐러리 그때 그 뭐랄까 실패 원인을 매우 철저히 분석을 해서 바이든 캠프가 그때랑은 좀 다르게 그 캠페인을 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말씀하셨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다 따놓은 곳이다, 뭐 잡아놓은 물고기다 생각해서 안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코로나가 또 역시 변수죠. 그래서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방송 광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또 전통적인 유세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입장이고 저는 뭐 또 다른 측면에서 트럼프가 좀 유리한 게 지금 유세를 트럼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가서 유세를 하고 또 트럼프의 유세와 바이든의 유세는 사실상 주목도가 매우 틀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굉장히 한편에 이 방송을 하는 듯한 쇼를 하는 듯한 잘 꾸며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관중들이 오고 청중들이 오고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고 반면에 바이든은 굉장히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제한된 범위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목도는 떨어지고 저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 유세가 더 재밌어요. 보고 뭐, 있기는. 사담입니다만 제가 개강을 해갖고 이제 포항까지 차를 몰고 가면서 이게 한 4-5시간 운전을 하니까 이 공화당과 이 민주당 전당대회 수락 연설을 들었어요. 그 바이든 후보의 수락 연설은 28분이었고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의 수락 연설은 1시간이 넘었거든요. 그쵸. 근데 28분이 굉장히 지루하더라고요. 한 15분. 근데 1시간은 막 싹 지나가요. 근데 1시간은 정말 집중도 있게. 물론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에 대부분은 동의가 안 되는 얘기들이지만 그만큼 짧은 단문으로 청중들을 선동하는 식으로 갔고요. 그리고 바이든의 얘기는 다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이고. 근데 굉장히 지루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원래 몸에 좋은 음식이 맛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저만 해도 눈길이 더 가는 거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 뭐 그런 것 같은데 좀 있으면은 이제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9월 29일에 이제 첫 토론회가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제가 여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뭐 사회는 또 폭스뉴스의 간판 앵커죠. 크리스 월러스가 맡기로 했습니다. TV 토론회 하면은 트럼프가 유리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도 이미 했는데요. 유권자의 47%가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할 거다. 41%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훨씬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고 그리고 2016년 또 기억하시겠지만 힐러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하는 토론에 굉장히 능하죠. 본인이 또 공직도 많이 했고 변호사 출신이고 말도 잘하고. 근데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쇼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상대편의 약점을 파고들까를 너무 잘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바이든 후보의 지금 가장 큰 뭐랄까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나이가 많고 또 이 말하는 것들이 예전보다는 좀 어눌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런 부분을 아주 정교하게 파고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대선 이 토론이라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사실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이번에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볼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지난번에 뭐 거의 뭐 기록적인 아마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많이 이렇게 눈길을 안 줘요. 상원의원 선거. 네, 의회 선거도 같이 이루어지는데 이번 상원의원 선거 35석 상원의원석이 걸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한 말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총 100석 중에 공화당이 53석이고요.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이 47석이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려면 이제 4석을 더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미국 그 상원의원 선거는 2년마다 그 전체 100명 중에 3분의 1이 하는데 임기는 6년이고요. 근데 이번에 선거 같은 경우에 현역 기준으로 공화당 지역구가 훨씬 많습니다. 23곳이고 민주당 지역구가 12곳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신들을 수성하면서 저쪽을 갖고 오는 그게 2배가 더 많으니까 그만큼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공화당 현역 의원의 지역구 경우 23곳 중에 13곳이 경합주. 그러니까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2곳 중에 2곳만이 경합주로 지금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워싱턴 포스트가 그저께 그 최종 설문조사한 거에 비해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도 있다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뭐 결국 대선이랑 다 연계가 돼 있고 코로나 상황 아까 말씀드린 쟁점이랑 다 연계가 됐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히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죠. 그렇군요. 상원이 되게 중요한 게 사실은 외교 정책이나 이런 것은 물론 이제 대통령이 먼저 나가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뭐 임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하고 필리버스터가 또 있고 해서 사실 뭐 상원이 이번에 어디에 가느냐도 굉장히 뭐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한 번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 대선 50일이 채 안 남아서 또 기념 비슷하게 해서 박원곤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